그날 게으른 소녀는 손에 초대장을 들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어. 언니, 무도회 초대장이야. 나와봐. 여기. 부지런한 언니도 그 소식에 무척 들떴어. 그들은 서둘러 무도회에 갈 준비를 했지. 부지런한 소녀는 직접 바느질한 드레스를 입었어. 그러나 게으른 소녀는 어떤 드레스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나는 솜털같이 예쁜 분홍 드레스는 없는 거야? 언니는 무도회장 시간에 늦지 않도록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 마침내 무도회장에 도착한 그들은 화려한 불빛,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틈에 섞이게 되었어. 부지런한 소녀는 음악에 이끌려 나와 춤을 추었지. 하지만 게으른 소녀는 투정하며 구석에 서 있을 뿐이었어. 왜냐면 자신이 입은 드레스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그러다 잠시 후 바닥에서 반짝거리는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어.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열쇠를 주머니에 챙겨 넣고 궁전복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지. 그러다 그 수많은 방 중 한 곳에서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 그녀는 신나하며 열쇠를 구멍 속에 집어넣고 돌렸지만 돌아가지 않았어. 그래서 주크박스도 열어봤지만 역시 되지 않았단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그녀 뒤에 있던 다 낡은 옷장이었어. 이 낡아빠진 옷장에 맞는 키라니. 내가 뭘 기대하는 거야? 생쥐밖에 더 나오겠어? 게으른 소녀는 열쇠를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봤는데 글쎄 옷장이 살짝 열리는 게 아니겠어? 게으른 소녀는 호기심에 옷장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뭔가 잡히는 게 있나 봤어.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 역시나 그렇지. 그러다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잡게 되었어. 너무 놀란 소녀는 옷장 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 이번엔 보라색 치마가 나왔지. 옷장은 분명히 비어 있었는데 소녀가 손을 넣으면 그때마다 새 옷이 나타나는 거야. 어머나, 이 옷장은 마법이야. 세상에. 게으른 소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꺼내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 부지런한 소녀였던 거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건 마법의 옷장이야. 언니, 몇 벌만 챙기면 아무도 모를걸? 그치만 이건 너의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게으른 소녀는 솜털 같은 분홍 드레스를 찾으러 그 옷장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 바로 그때 방에 있던 시계가 소리를 냈지. 땡! 그리고 마법의 옷장 문이 닫혔고 게으른 소녀가 소리쳤어. 도와줘! 언니는 너무 놀라서 그 마법의 옷장 문을 열려고 해봤어. 언니, 나 좀 살려줘. 여기 너무 어둡고 안은 텅텅 비었어. 부지런한 소녀가 서둘러 자물쇠를 돌리는데 세상에 열쇠가 안에서 부러져 버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소녀는 말했어. 이번엔 문 사이로 손을 넣어서 온 힘을 다해 옷장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어. 마침내 옷장 문은 열렸고 게으른 소녀는 갇혀져 있던 옷장 속에서 재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 자매는 그 마법의 옷장에서 도망쳐 나와 궁전을 떠났어. 그날 이후 게으른 소녀는 욕심부리지 않기로 약속했고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도 만지지 않기로 다짐했단다. 신데렐라 이야기.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신데렐라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어요. 인자하신 신데렐라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퍼피 부인과 결혼했답니다. 새엄마에게는 자신과 꼭 닮은 건방지고 질투심 많고 싸우기 좋아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새엄마의 딸들은 심지어 머리빗 하나 때문에도 몇 시간씩 싸우곤 했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지? 내 거야. 내놓으라고. 아니거든. 어느 날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새엄마는 이때다 싶어 불쌍하고 가여운 신데렐라에게 힘든 집안일을 몽땅 다 시켜버렸어요.
집안 대청소하기, 벽난로에 장작 옮겨다 놓기, 식사 준비하기로 신데렐라는 하루 종일 바빴죠. 그렇게 신데렐라는 열심히 일했지만 새엄마와 딸들은 무정하고 거만하기만 했답니다. 엄마, 신데렐라는 너무 더러워요. 도저히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따로 잘래요, 엄마. 너무 더러워요. 신데렐라, 예쁜 언니들이 말하는 거 들었지? 얼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던지 하려무나. 불쌍한 신데렐라는 더럽고 오래된 다락방에서 지냈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의 작은 창문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는 가끔씩 새하얀 비둘기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안녕, 귀여운 비둘기야. 며칠이 지나고 신데렐라는 다락방에서 2마리의 작은 생쥐를 만났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안녕, 나는 제다야. 안녕, 나는 모짜렐라라고 해. 아, 나는 신데렐라야. 얘들아, 너희들 치즈 좋아하지? 내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저녁을 가져다 줄게. 와, 신난다. 아, 배고파. 며칠 동안 부엌 근처에는 어이신도 하지 못했어. 맞아, 아래층에 심술궂은 털복숭이 괴물이 살고 있거든. 그건 못된 고양이 파푸야.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신데렐라는 조심조심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심술궂은 고양이 파푸는 쥐구멍 앞에서 체다와 모짜렐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잡아먹으려고요. 신데렐라는 조용히 치즈를 가지고는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새엄마의 딸들은 신데렐라를 불러 세웠어요. 너 지금 손에 있는 게 뭐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건데? 아, 아침으로 먹으려고 치즈를 좀 가져왔어요. 엄마! 신데렐라가 우리 치즈 훔쳤어요. 치즈를 훔쳤다고요?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도둑질에 거짓말까지. 너 정말 나쁜 애구나. 하지만 그때 신데렐라의 나쁜 언니들을 겁주려고 작은 쥐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부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쥐가 있어!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어떻게 좀 해봐요. 너무 세상에, 쥐가 두 마리나 있어. 새엄마가 막 쥐들을 잡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왕궁의 대사가 도착한 거죠. 왕자님께서 내일 밤 궁전에서 무도회를 여실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숙녀분들은 이 무도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 제자벨과 카산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가 멋진 무도회를 위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도 딸들이 제일 예쁘게 보이길 바랬답니다. 그래서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무도회에서 입을 멋진 드레스를 만들게 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신데렐라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작은 생쥐 친구들이 신데렐라를 깨웠어요. 신데렐라, 일어나 봐. 무도회에 가야지. 어서. 하지만 난 드레스도 없는걸. 이것 봐, 이 옷은 이렇게 더럽잖아. 눈을 감아봐, 신데렐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신데렐라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얀 비둘기가 나타나 부리로 하얀 덮개를 열자 짜잔! 세상에, 어머나 이럴 수가. 너무 예쁜 드레스잖아. 신데렐라는 새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단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질투심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새엄마도 딸들보다 더 어여쁜 신데렐라를 보자 신데렐라를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벽난로에 콩 한 그릇을 붓고는 신데렐라에게 모두 다 주워 담도록 했지요.
신데렐라, 벽난로 잿더미 속에서 5분 안에 콩을 모조리 다 주워 담는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무도회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줄게. 신데렐라는 너무너무 무도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콩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분 만에 잿더미 속에서 콩을 모두 주워 그릇에 담았답니다. 신데렐라는 떠날 준비를 마친 새엄마에게 달려가 주워 담은 콩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새엄마는 이번에는 신데렐라의 더러워진 드레스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만 집에 남겨둔 채 궁전으로 떠나버렸답니다. 불쌍하게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오래전에 심어놓으셨던 헤이즐넛 나무 아래에 앉아서 슬피 울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헤이즐넛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며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는 리아벨이야. 너를 도와주러 왔으니 슬퍼하지 마렴, 신데렐라야. 내가 지금 널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무도회에 갈 수 있겠어요? 나에게 맡기렴. 다른 것들은 이미 여기에 다 있으니 어서 호박 하나만 가져다 주렴. 신데렐라는 호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정 리아벨은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호박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차로 두 생쥐 친구들은 멋진 말들로 새하얀 비둘기는 멋지게 차려입은 마부로 변신시켰답니다. 신데렐라는 이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요정님? 요정은 다시 한번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신데렐라에게 멋진 파란색 드레스를 입혀주었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는 반짝이는 유리구두를 신겨주었죠. 내가 공주님이 된 것만 같아. 고마워요, 요정님. 자, 이제 무도회에 갈 시간이야. 서둘러. 무도회로 떠나기 전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당부를 했어요. 반드시 밤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마법이 다 사라져버려서 모두 원래대로 다 되돌아가고 말 거야.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드디어 궁전으로 향해 갔어요. 마침내 마부는 큰 궁전 앞에 마차를 세웠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신데렐라는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무도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신데렐라를 보고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리오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추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와의 마법 같은 춤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시계가 막 12시 종을 치려고 할 때 신데렐라는 요정의 당부가 생각났어요. 반드시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신데렐라는 왕자를 남겨두고 재빨리 궁전 밖으로 내달렸어요. 어딜 가는 거요? 난 당신의 이름조차 몰라요. 신데렐라는 궁전의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다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유리구두를 가져올 시간이 없었던 신데렐라는 있는 힘껏 마차로 달려가 궁전을 떠나버렸어요.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내어라. 필요하다면 이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에게 이 신발을 신겨서라도 말이다. 요정이 말했던 12시가 되자마자 모든 것은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요.
신데렐라는 다락방으로 돌아갔고 리오 왕자와 함께했던 마법 같았던 밤을 생각하며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신을 리오 왕자님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리오 왕자는 궁전 옆에 유리구두를 신어볼 수 있도록 큰 저택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젊은 아가씨들이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위해 저택으로 모여들었어요. 신데렐라의 새엄마와 언니들도 저택으로 갔지만 불쌍한 신데렐라는 데려가 주지 않았답니다. 너는 집에 있거라, 신데렐라야. 그 유리구두가 너의 것일 리가 없잖아? 그 유리구두는 카산드라나 나한테 맞지. 너는 아니지. 하지만 저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엄마는 신데렐라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를 집에 남겨두고 문을 잠근 뒤 두 딸과 저택으로 떠났답니다. 당연히 유리구두는 카산드라의 발에도 제자벨의 발에도 맞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맞을 것 같은데 아유 왜 안 되냐? 살쪘나? 그날 밤 저택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모짜렐라와 체다 덕분에 신데렐라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가 있는 저택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반짝이는 유리구두로 다가갔어요. 신데렐라가 막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을 때 마침 리오 왕자가 들어왔어요. 멈춰라, 꼼짝마. 유리구두를 망가뜨리려고 했지? 아니에요. 이건 제 유리구두예요. 저한테 꼭 맞아요. 제 친구 말이 맞아요. 신데렐라 거라고요. 신데렐라는 리오 왕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 있게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유리구두는 맞춘 듯 발에 꼭 맞았어요. 당신 정말로요. 그날 밤 신데렐라 거였죠.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날 밤 나와 함께 춤췄던 바로 그 아름다운 숙녀였군요. 이름을 말해주겠소? 저의 이름은 신데렐라라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멋진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망기타와 라리나라는 이름의 두 자매가 작은 오두막에 살았어. 망기타는 성실히 일하면서도 남는 시간에는 아버지의 식품가게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곤 했단다. 그치만 라리나는 여행과 재미있게 노는 걸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어. 심심하면 강가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머리를 빗었지. 오늘은 또 언니보다 더 예뻐 보이네. 어느 날 망기타와 라리나의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셨어. 망기타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너무 슬펐던 반면 라리나는 무척 행복했어. 이제는 맨날 아침까지 강가에 앉아 놀 수 있겠어. 아버지가 떠나신 후 망기타는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단다. 아침에는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후가 되면 맛있는 스프를 만들고 빨래를 널었지. 라리나의 유일한 취미는 언니를 괴롭히는 거였어. 집안 바닥에 깔아둔 카펫을 더럽게 하거나 끓인 스프에 얼음을 붓는 듯 말이야. 스프가 왜 이렇게 차갑지? 카펫은 또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방금 청소했는데. 언니가 기르는 동물들이 더럽게 한 거지 뭐. 어느 날 라리나는 숲속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 라리나는 덜 익은 과일을 심심풀이로 따서 강물에 그냥 던져버렸어. 그때 라리나 쪽으로 어떤 늙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단다.
안녕, 아리따운 아가씨. 무척 배가 고픈데 과일을 좀 나한테 줄 수 있나요? 라리나는 방금 딴 맛없는 산딸기를 노인에게 건네주었어. 여기요.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드세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딸기랍니다. 그러나 노인은 딸기를 먹자마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이 딸기들이 맛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고마워요. 라리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노인은 쓰러지고 말았단다. 그 사이 망기타는 식사 준비를 위해 채소들을 따러 숲으로 나왔어. 그녀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즉시 집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침대 위에 뉘었지. 이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냄새가 심하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라리나. 어디가 많이 편찮으셔. 얼른 나으시게 건강한 음식 좀 드려야겠어. 망기타는 아픈 노인을 위해 뜨거운 스프와 허브차를 준비했어. 그런데 세상에 라리나는 몰래 그 스프를 내다버리고 허브차에는 흙을 넣었지 뭐야. 라리나, 너 이 허브차에 흙 넣었니? 어서 말해. 아니, 나 아닌데? 그 여자가 넣었어. 며칠이 지나자 늙은 여인은 다시 건강해졌어. 정말 착한 마음씨를 가졌군요, 망기타. 만약 어디가 아프면 이 블루베리를 매일 먹으세요. 그럼 곧바로 나을 거요. 오랫동안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너무나 피곤했던 망기타는 정말로 아파서 결국 알아눕게 되었어. 라리나, 그분이 나한테 주신 블루베리 좀 갖다 줄래? 하지만 라리나는 그걸 몽땅 자기 입에 털어넣었단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새들이 그것까지 먹었나 봐. 망기타는 더욱더 아파져서 땀에 젖은 채 잠이 들었어. 한편 라리나는 집을 나서서 머리를 빗기 위해 강가로 갔단다. 바로 그때 그녀 앞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 어이 아가씨, 언니는 어디 있지요? 자루에 과일 싸서 일하러 갔어요. 무슨 상관인데요? 노인은 라리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즉시 망기타를 보러 자매들의 오두막에 갔어. 자신을 간병해줬던 그 아가씨가 너무나 아파 땀을 흘리는 걸 보자 노인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오랫동안 울었단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본 라리나는 아주 크게 웃고 말았어. 바로 그때 노인은 아름다운 요정으로 변신을 하게 됐어. 라리나는 요정을 보자 깜짝 놀라고 말았지. 소녀는 즐거워하며 집으로 들어갔어. 당신 요정이었군요. 제가 문을 열어드린 거 알죠? 저한테 제일 아름다운 머리카락 주세요. 어서요, 마법 쓰라고요. 내 소원을 들어줘요, 얼른. 그러나 사실 요정은 라리나를 처음 봤을 때 그 소녀가 착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힘없는 노인으로 변신했었던 거야. 난 소원을 빌 기회를 줬단다. 그러나 넌 항상 못되게 굴었지. 요정은 갑자기 마법 지팡이를 이리저리 흔들었어. 그리고는 라리나의 머리카락을 감쟁이 동굴로 만들었어. 내 머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라리나는 무서워하며 강가로 달려가 자신의 머리를 보고 말았어. 머리 주변으로 파리가 날아다니고 땅에 붙어버리지 뭐야? 난 너무 못생겨졌어. 다시는 날 안 볼 거야. 그리고 요정은 망기타에게 블루베리를 먹였고 망기타는 곧바로 회복되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단다. 고마워요, 요정님.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요정은 마법을 부려 자매가 살던 작은 오두막을 아주 멋진 궁전으로 만들어 주었어. 망기타는 궁전을 보자 굉장히 놀라하며 고마워했지. 착한 사람은 언제나 복을 받는단다. 이 궁전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지. 고마워요, 요정님. 저희 동생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의 동생은 영원히 강가에서 자신의 못생긴 모습을 보게 될 것이야. 하지만 저한테는 무척 소중해요. 동생 없이 이 커다란 궁전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시
다시 오두막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요정님. 이게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요정은 망기타가 하는 말을 듣고는 무척 기뻤어. 요정은 먼저 멋들어진 궁전을 다시 작은 오두막집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 후 라리나에게 가서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엉켜버린 담쟁이 덩굴머리를 다시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았단다. 라리나는 행복해하며 망기타를 안았어. 언니가 날 구했어. 너무 미안해. 이제부터 진짜 착한 사람이 될게. 마침내 라리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 행복은 함께 나눌수록 더 행복한 거라고 말이야.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마을에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남매가 살았어요. 동생의 이름은 해리였는데 굉장히 잔나꾸러기였죠. 소녀의 이름은 셀리였어요. 셀리는 무척 똑똑하지만 잘 까먹기도 했어요. 해리와 누나인 셀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이들은 자주 배고픈 채로 잠들곤 했죠. 심지어 배가 아프기까지 해서 쉽게 잠을 자기 어려웠답니다. 어느 날 셀리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어요. 밥 못 먹은 지 벌써 며칠이 된 것 같아. 너무 배고프다. 셀리는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공원으로 산책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물을 마시려고 물통도 함께 챙겨서 나갔죠. 잠시 후 셀리는 좀 쉬면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 앞에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여자는 아주 천천히 셀리에게 다가갔죠.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우. 제발요. 물론이에요. 여기 있어요.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늙은 여자가 물을 마시자 갑자기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이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름다운 소녀요. 어서 소원을 빌어봐요. 요정님, 제 남동생 해리와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좋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을 보세요. 마법 그릇을 발견할 거랍니다. 마법 그릇이요? 네,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라고 말하면 아주 따뜻한 죽이 요리될 거예요. 만약 그만 요리해, 배불러. 라고 말하면 요리를 멈출 거예요. 이제 남동생이랑 함께 항상 배부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정님. 가기 전에 마법 그릇을 요리하게 하는 마법 주문을 잊지 마세요. 셀리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요정이 말한 대로 식탁 위에 그릇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근데 누나, 이 예쁜 그릇 어디서 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해리. 이건 말이야, 마법 그릇이래. 근데 이렇게 텅 비어있잖아. 근데 무슨 마법이야? 이제 조용히 잘 지켜봐.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마법 주문을 외우자 그 그릇은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아주 달콤한 죽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릇이 정말 마법 같네. 이제 우리 안 굶어도 되겠다. 해리와 셀리는 한두 그릇으론 부족해서 달콤한 죽을 10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불러주자 셀리는 마법 그릇에게 요리를 그만하라는 주문을 걸었답니다. 이제 진짜 배부르다. 죽이 진짜 맛있었어. 이 죽은 매일 먹을 수 있겠어. 넌 내가 이 마법 그릇을 어떻게 얻었는지. 셀리와 해리는 이 달콤한 죽이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었지요. 어느 날 셀리는 외출하기 전에 남동생 해리에게 어떻게 요리를 멈추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해리, 진짜 중요한 걸 말해야 돼. 이쪽으로 와봐. 어서. 해리는 누나가 불러도 무시해버리고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셀리는 동생에게 갔죠. 하지만 바로 그때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어버렸어요. 셀리는 건망증이 심했거든요.
거기 왜 서 있는 건데? 나 졸립다고. 진짜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는데 뭐지? 또 까먹었어? 대단하다 진짜. 물고기 기억력이네. 너 놀리지 마, 해리. 어쨌든 나 갈게. 밖에 나온 셀리는 해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기억났어요. 이제 생각났다. 마법 그릇 멈추게 하는 마법 주문을 말하는 걸 깜빡했네. 설마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일어나진 않겠지.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해리는 셀리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죠. 배가 고팠거든요. 요리의 그릇아, 따뜻한 요리해줘. 마법 그릇은 즉시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은 달콤한 죽 냄새가 다시 풍겼어요. 해리는 커다란 그릇에 담긴 달콤한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요리를 멈추게 하고 싶었죠. 와,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아침 다 먹었는데. 멈춰라 그릇아. 요리하지 마. 멈추라고. 하지만 마법 그릇은 요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 멈추라고. 야! 그래도 마법 그릇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죽을 만들었답니다. 안 돼. 어떡하면 좋지 이제. 그릇이 계속 요리를 하네. 그릇이 고장났나 봐. 어떡하면 좋아. 해리가 뭐라고 하든 그릇은 계속해서 달콤한 죽을 만들어냈어요. 셀리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죽을 만들어서 집이 거의 죽으로 가득 찼죠. 해리가 아직 안 깨어났겠지?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셀리는 현관문을 열 수 없자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봤어요. 집 전체가 찐득찐득하게 죽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죠. 셀리의 동생 해리가 죽을 해먹고 마법 그릇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게 분명했어요. 도와달라고. 어떡하면 좋아, 해리! 셀리, 나 좀 도와줘. 죽을 것 같아. 그만 요리해. 나 배불러. 셀리는 마법 주문을 외워 마법 그릇이 죽을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었어요. 덕분에 해리는 겨우 살 수 있었죠. 다행이다. 고마워 셀리. 이제 이 많은 죽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완전히 죽이 돼버렸어. 셀리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셀리는 곧장 밖으로 나가 이웃에 사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들 셀리의 집 앞에 줄을 섰죠. 해리가 맛있는 죽을 그릇에 담으면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구나 셀리. 우리한테 먹을 걸 주다니 말이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해리와 셀리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무척 행복했어요. 배고픈 이웃들을 돕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그때 불쌍해 보이는 어느 늙은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사실이구만. 마법 죽그릇. 며칠 동안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나한테 이 죽그릇을 주면 안 되겠어. 제발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셀리? 마법 그릇을 주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해리. 이분의 아이들이 배고프잖아. 이 세상 아이들은 배고프면 안 돼. 이 마법 그릇 댁으로 가져가세요, 아저씨.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은 나를 도와줬던 요정이잖아요. 두 분은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해리, 셀리. 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아저씨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했죠. 여러분은 이 마법 그릇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 마법 그릇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정말요? 와! 만세! 그때부터 매일 해리와 셀리는 계속해서 죽을 만들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나눈 죽은 따뜻한 마음씨만큼이나 달콤해졌죠.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배가 불러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어느 마을에 일을 너무나 하기 싫어하는 야가 빠진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에밀리와 엠마 이렇게 두 딸이 있었는데 엠마는 너무나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소녀였어요. 그러나 에밀리는 정말로 성실하고 재능이 있는 소녀였죠. 하지만 엠마가 더 어리다는 이유로 엄마는 엠마를 더 많이 사랑해 주었고 마치 아기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에밀리는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죠. 에밀리! 어서 청소 끝내고 십자수 만들어다 내다 팔어! 엄마와 여동생 에밀리의 게으름 때문에 에밀리는 오후에 혼자 장에 나가서 수공의 십자수를 팔아야 했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엠마를 위해서만 요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에밀리는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우물 가장자리에서 십자수를 만들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그녀는 손으로 코바늘을 사용해서 십자수를 놓았죠. 근데 갑자기 수탉이 그녀에게 올라타더니 꼿꼿해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너 뭐 하는 거야, 수탉아? 어서 내려와. 안 돼, 내 십자수. 에밀리는 우물에 십자수를 떨어뜨려 무척 슬펐어요. 우리 엄마가 이걸 알게 되시면 엄청 화내실 텐데 이제 어떡하지? 꺾기야! 까까까까까까까까! 머리를 쏴! 양동이를 쏴! 까까까까까까! 에밀리는 수탉이 말하는 대로 우물에 걸려있던 양동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나 에밀리는 양동이를 거의 집을 뻔하다가 중심을 잃어 우물에 빠져버렸지 뭐예요. 눈을 뜬 에밀리는 알록달록한 꽃들로 뒤덮인 정원을 발견하고는 무척 놀랐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내가 어떻게 이리로 오게 됐지? 에밀리가 그렇게 말하곤 잠시 걷는데 그녀 앞에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당근을 꺼낼 수가 없어요. 에밀리는 곧장 그 토끼를 도와 단숨에 토끼가 원하던 당근을 주어주었답니다. 토끼가 행복해하며 길을 나서자 에밀리도 자신의 길을 떠났어요. 맛있다. 고마워요. 냠냠냠냠냠. 그러다 잎이 말라 비틀어진 장미를 보게 되었죠. 저기, 나한테 물 조금만 줄래? 안 그러면 썩어버릴지도 몰라. 에밀리는 곧장 분수로 가서 장미의 바람대로 물을 손바닥으로 가져가 장미의 뿌리에 물을 주었어요. 그러자 장미에게서 아주 향긋한 향기가 났답니다. 그러자 장미가 무척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덕분에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어. 에밀리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 하나를 지나고 있었죠. 집 앞에는 마녀처럼 생긴 이상한 여자가 에밀리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에밀리는 이 여자가 무척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죠.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소녀야. 이리 오렴.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으니. 에밀리는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여자에게 갔어요. 내 이름은 엄마 홀이야. 모두들 나를 무척 사랑하지. 만약에 네가 내 집을 좀 관리해주면 너는 얼마든지 그 집에 머물러도 된단다. 그저 매일 아침 내 침대에 깃털로 덮어주기만 하면 돼. 그 집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시 같이 있어 드릴게요. 에밀리는 엄마 홀이 원했던 대로 그 집을 아주 잘 관리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이 되면 성실하게 엄마 홀의 침대를 깃발로 잘 덮어주었지요. 엄마 홀은 에밀리를 무척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에밀리를 위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이곳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그녀의 원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젠 집에 가야 돼요. 에밀리, 네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나와 함께 있어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당연히 넌 집에 가야지. 가는 길을 같이 가주마. 고마워요, 엄마 홀. 엄마 홀은 에밀리를 커다란 황금문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에밀리가 그 문을 통과하자 그녀는 새 옷과 금으로 한껏 치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여기 네가 우물에 빠뜨린 코바늘과 십자수도 있어. 가져가렴. 엄마 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후 엄마 홀은 에밀리의 눈을 가리고 그녀에게 셋을 세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밀리는 숫자를 세었지요. 하나, 둘, 셋. 에밀리가 눈을 뜨자 바로 집 앞이었어요. 거꾸다! 에밀리가 왔다! 이제 황금 소녀야! 거꾸다! 에밀리를 본 엄마와 동생 엠마는 놀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있는 거야? 엠마, 입 닫아라.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해보렴, 어디서 이 금덩어리를 얻어온 게냐, 에밀리는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바로 그 순간 엠마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탐욕스러운 엄마는 엠마를 우물가로 보냈고 엠마는 우물에다가 십자수와 코바늘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쫓아 엠마도 우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엠마는 잠시 후 눈을 떴고 정말로 에밀리가 말했던 그 신비로운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잠시 걷다가 진짜로 그 토끼를 만났고 토끼는 엠마에게도 똑같이 당근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난 토끼 때문에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구나. 엠마는 토끼를 돕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거의 말라 비틀어지기 일보 직전인 장미를 발견했는데 그 장미도 엠마를 보자 부탁을 했지요. 난 물을 줄 수가 없단다. 넌 가시도 있고 그 가시 때문에 내 손이 찔리면 어떡하니? 안 그래? 엠마는 장미도 돕지 않고 길을 나섰어요. 이제 엄마 홀의 집을 지나고 있었지요. 여기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한테 일 좀 주시겠어요? 엄마 홀은 엠마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었어요. 기억하렴. 매일 아침 내 침대 위에 깃털을 올려주어야 한단다. 엠마는 모두 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첫날에는 일을 무척 잘했어요. 깃털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눕히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일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이 나날이 더러워지고 있었고 엠마는 엄마 홀의 침대 깃털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죠. 엄마 홀은 엠마가 약속한 대로 일을 하지 않자 무척 화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넌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구나. 엠마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왜냐면 어서 빨리 금장식과 멋진 옷을 선물 받고 싶었으니까요. 어서 저한테 상을 주세요. 그래야 집에 가지요. 엄마 홀은 그녀를 황금문으로 데려갔어요. 엠마가 그 문을 통과하자 기대했던 황금 대신에 세상에 진흙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뭐예요? 이 문은 네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비를 내려주지 않은 거란다. 이제 셋을 세고 집으로 돌아가렴. 하나, 둘, 셋.
엠마는 자신의 집 정원을 발견했어요. 그녀를 본 스탈은 이렇게 울기 시작했죠. 꼬꼬댁! 엠마가 왔어! 진흙소녀야! 꼬꼬댁! 그녀의 엄마와 에밀리는 엠마가 진흙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엠마는 자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엄마 홀이 내린 벌이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엠마는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는 더 영리해져서 언니 에밀리처럼 십자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자매는 십자수를 만들어 팔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